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드림팀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종합주가지수의 저점을 지난주에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의 고점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이 차트를 봐주십시오. 정말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날이었어요. 지난 2007년도 최고점에서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11월 1일 날에 지수는 최고점을 찍고 하염없이 내려가게 되죠. 당시 스토캐스틱을 봐주십시오. 직전 고점에서의 값이 98.05였거든요. 그것이 91.05로 무려 7포인트나 하락하고 있었죠. 지수는 상승하고 있었는데 스토캐스틱에서는 분명히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말씀드렸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서 지수가 이제 고점인 것 같아요 라는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수 신호는 하나만 가지고 되지만 매도 신호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CO, 체킨스 오실레이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바로 밑에가 체킨스 오실레이터예요. 아래 CO의 모습을 보니까 10월 한 달 동안 주로 매도 거래가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직전 고점에서는 56만 2144K였던 것이 48만 5384K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분명한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액션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매도 허가서를 받으셔야 돼요. 어디로? MACD 오실레이터. 그것도 주봉에서 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트를 봐주십시오. 자, 이 차트에서 고점 신호가 나왔던 것이 언제라고요? 분명히 2007년도 11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 11월 1일의 주봉을 보시면 이미 MACD 오실레이터는 수주 전부터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겨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계절적으로. 게다가 그 주에는 붉은색 막대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아예 마이너스 0.23으로 음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걸 음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역대급 매도 시도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날 매도가 되었어야 됐어요. 제가 앞서 잊을 수 없는 차트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안타깝게도 그날 고객들에게 매도 신호를 주지 못했어요. 제가 드림팀을 만들어 놓고도 드림팀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좀 정신이 나갔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매우 신뢰하던 다른 지표에 또 다른 지표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물론 저 나름대로 수많은 고민들과 함께 결정된 일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다우 운송지수가 저의 판단을 흔들어 놨어요. 이 사건은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정말 터덥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됐고 실제로 그날 이후 저는 이런 시장 분석 같은 거 어디까지 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집어치우게 됩니다. 대자연의 피조물들은요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고 가장 정의롭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저 역시 그런 함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저는 당시 제가 대한민국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멍청하게도. 누구도 나만큼 인텐시브하게 수십 년을 공부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 같은 게 있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장자의 달성편에 나오는 그저 호전적인 쌈딱에 불과했었어요. 늘 시황 분석에 엄청난 시간과 땀을 쏟아부었고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을 늘 전적으로 신뢰했었죠. 하지만 2008년 저에게 돌아온 것은 고객들의 손실 계좌와 원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오로지 현실만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과거에 1000번을 적중했던 지표로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맹신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개별 종목에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DMI 매수 신호는 수직선 구간에서 잡히고 있죠. DMI는 하나만 가지고도 매수 신호를 추출해낼 수 있어요. 다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난 상황에서 보면 분명 오른쪽이 더 확실한 매수 신호죠. 왼쪽은 좀 불안하고. 하지만 그것은 지나고 나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 진행 중에 누가 알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드림팀은 분명히 그날 당일에 분명하게 신호를 주게 되어 있어요. 자,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인데요. 주봉을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는 어때요? 처음 나왔던 매수 신호에서는 허가증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왼쪽 수직선을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봄이 아니라면 씨앗에서 새싹은 패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파란색 봉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파종 시기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분하게 더 기다리셔야 되죠. 두 번째 매수 기회를 말이죠. 두 번째 매수 기회를 보면 정확하게 돌아세우는 것을, 따뜻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는 제가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기간은 5영업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5영업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DMI에서 매수 신호가 딱 잡혔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준은 그 주 안에서만 해결하라고 제 책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의 호전 신호가 나오는 것을 그 주에만 유효한 신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검증 끝에 그러면 안 되겠구나. 5영업일을 온전히 기다리자라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오실레이터 신호가 호전된다면 유효한 매수 신호가 잡힌 겁니다. 사실 초보자들에게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언제나 문제죠. 덜컥 매수해 놓고 언제 매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결정에도 MACD 오실레이터가 충분히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 종목을 보시면 주봉상의 오실레이터가 악화되는 순간이 2010년도 1월의 셋째 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종목 언제 샀어요? 2009년도 잘 매수했는데 2009년도에 매수해서 2010년도 1월 셋째 주까지는 어떻게? 매도 없이 그냥 쭉 가져갈 수도 있고, 심지어 흔들릴 때마다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상승 파동 안에서도 작은 파동이 있어요. 하락 파동이. 마찬가지로 상승 중인 종목도 하락 파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잔파동에 모두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오실레이터가 다시 차가워지는 시기가 올 때까지 다른 에너지가 새롭게 개입되지 않는 한 조정 시마다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